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고락봉입니다. 네, 오늘도 이 포토샵, 라이트룸, 그리고 이 사진 보정 강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시,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썸네일 보고 다들 아시죠? 뭘 할지.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이 오른쪽이 원본 사진인데, 이 사진을, 마치 헬스 10년 한 것 같은, 이 오른쪽 사진으로 바꾸는 이런 보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똑같죠.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씩 이 포토샵에서 성형을 해가지고 더 이쁘게 만든다든지 더 못생기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기술이다. 픽셀 유동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이트룸에서 기본 보정을 먼저 해줘야지 되겠죠. 이 기본 보정을 먼저 해줘야지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리핑부터 한다 그랬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흰색 계열 슬라이드를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클리핑 포인트를 찾는다. 그런데 누르자마자 이렇게 보면은 흰색 점이 가운데 보이죠. 보이지만은 요점 같은 경우에는 금속에서 반사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무시를 하고 흰색 계열을 오른쪽으로 조금 올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20 정도 가가지고 여기 팔 부분에서 발금이 시작되는 여기까지 찾아줘도 되지만 피부를 완전히 이 백색으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로 이렇게 올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해보고 다시 낮추면 되겠죠. 이게 뭐 클리핑이라는 게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 역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보면은 굉장히 클리핑이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9 정도, 요 정도 하면은 적당할 것 같다. 물론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9 정도면은 클리핑 아웃 되는 게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콘트라스트는 훌륭하니까 요 정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죽여가지고 요 정도, -7 정도,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도 조금 어둡게 해서 집중도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은 한 -44 정도,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어둡죠. 그래서 이제 노출값을 조금만 올려줘가지고, 0.75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온도를 조금 따뜻한 색감이 돌기 때문에 한 -7 정도로 해가지고, 7, 8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런 느낌, 조금만 이 톤을 갖다가 얌전하게 다운시키는 요런 느낌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색 보정이 있죠. 이 색 보정에서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이 푸른색 계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에서는 정확한 수치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수치값을 클릭을 해가지고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굳이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대단히 정밀해가지고 이 숫자 1, 2 하나로 갖다가 엄청나게 뭐 작품이 바뀐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살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상 혼합이 있죠. 요 색상 혼합을 한번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채도를 보면은 채도에서 저는 이 붉은색을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조금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붉은기가 강하게 들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색 계열을 갖다가 많이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계열을 많이 줄여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붉은 톤을 강조하고 녹색은 죽여주고 파란색 쪽은 좀 강조해주는. 그리고 나서 여기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이제 팥죽색 같은 거죠. 자홍색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채도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도도 조금 만져줄 건데, 광도에서는 이 노란색 계열 있죠. 이 노란색 계열을 조금만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녹색 계열은 조금만 줄여주고, 이렇게 줄여주고, 파란색 계열은 조금만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홍색을 조금만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자홍색 계열이 너무 어두워지면은 이 채도가 진한 것 같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위해 가지고 살짝만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사진을 잘 보면은 이 거울에 반사된 이 부분이 너무 밝죠. 그래서 이 시선이 주인공 이 앞에 있는 이 본체에 온다기보다는 이 거울에 더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 마스킹 툴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있는 거울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노출값을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눈에 안 띄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밝은 영역 역시 조금 줄여줘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스킹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형 그라디엔트를 한 다음에 여기 천장 있는 부분이 너무 밝죠. 이 부분을 저는 조금만 더 어둡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출 값을 줄여서 이렇게 저는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더니 인물도 똑같이 어두워졌죠. 이때는 우리가 마스킹에서 이미 공부한 대로 여기 마스크, 우리가 방금 한 요 마스크에서 빼기를 선택을 해주고 피사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인 피사체를 선택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피사체를 빼고 나머지 것만 이렇게 어둡게 해준다. 그래서 요 마스크를 이렇게 보면은 이 피사체가, 그러니까는 사람은 쏙 빠져 있는 게 보이죠. 붉은색으로 마스킹이 안 되고 피사체를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 부분만 딱 선택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마스크에서 피사체를 뺀 게 지금 있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요 빠지는 부분, 요 왼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조금 더 밝죠.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 주제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노출 값을 조금만 더 줄여주고 밝은 영역도 줄여가지고 눈에 좀 거슬리지 않게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밖으로 빠질 수 있게 요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보정이 다 끝났으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픽셀 유동화를 할 수가 있는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에서 편집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포토샵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토샵으로 잘 넘어왔죠. 똑같은 이제 사진이 이제 잘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왔으면은 이제는 뭐를 할 것이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원본이 보존이 잘 안 돼요.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배경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컨트롤 J를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위에 복사한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아주 미래에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몸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하기 싫다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고생하는 거 여러분이 지난가.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필터를 눌러가지고 픽셀 유동화라고 있죠. 이 픽셀 유동화로 들어갑니다. 픽셀 유동화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픽셀 유동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포토샵과 인터페이스가 비슷하죠. 왼쪽에는 각종 도구들이 쭉 있는 툴바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는 미리 보기 창, 우리가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미리 보기 창이 있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어디를 볼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은 사진이 줌인 줌아웃이 된다.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오른쪽, 이 오른쪽에는 다양한 속성, 이 옵션이라는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브러쉬를 조절하는 이런 옵션이 뜨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우리가 이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수작업이 아니라 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뭔지 다들 아실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 블록이 같은 경우에 픽셀 유동화를 한 거를 그대로 저장을 한 거, 픽셀 유동화한 데이터만 저장을 하거나 그 데이터만 불러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픽셀 유동화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 부분, 혹은 내가 보정할 부분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픽셀 유동화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보기 옵션은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러쉬 재구성 옵션은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픽셀 유동화의 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것만 아시면은 작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디테일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혹은 세계에서 보면은 지겹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씩 다 하면은 지겨워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헬스장 10년 다닌 듯한 그런 포스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여기 보면은 뒤틀기 도구라고 있죠. 이 뒤틀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 뒤틀기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항상 이 뒤틀기 도구라든지 초보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브러쉬 툴을 작게 만들지 마시고, 브러쉬 툴은 항상 크게 큼지막하게 해야지 작업이 편하고 쉽다. 이 브러쉬 툴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이 경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항상 큰 브러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어깨에 이 근육을 빵빵하게 키워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어깨의 근육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어깨 근육이 빵빵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체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 근육의 모양을 다듬어 주면 돼요. 여기 좀 더 심하다 그러면 다시 좀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아래 팔 부분 여기도 당연히 비례해 가지고 근육이 빵빵해져야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놔두고 이 위에 근육만 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이쪽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정밀하게 작업하는 거 보시면은 지겨우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다리 부분도, 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 비례를 해가지고 근육이 커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리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작업을 쭉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인체의 근육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잘 상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리시거나 아니면은 미술에 조금 소질이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적응을 하시고, 혹은 소질이 없더라도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거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대충 요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듬어 줘야 되겠죠. 다듬어 줘야 되는데 조금 어깨 더 키우고, 이용하는 김에 눈에 많이 보이도록 어깨 좀 더 키우고 다듬어 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다듬느냐 하면은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여요. 이렇게 조금만 더 줄여 가지고 조금 내가 봤을 때 모양이 어색한 부분을 다시 고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조금 더 줄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상한 부분, 이런 것들을
주면은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근육도 항상 동글동글한 게 아니에요. 이 각진 부분도 있고 동글동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가지고 표현을 잘 해주시면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마우스가 제가 쓰는 마우스도 아니고 빠르게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 예제 파일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 자식이 원래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근육의 작업이 대충 끝났다. 근육 작업이 대충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승모근도 요 같이 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승모근만 자기가 혼자 이 근육이 안 생기고 딴 데만 생기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비례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요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조금 이상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듬어 주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 마우스 가지고는 이 간단한 이 마우스 가지고는 손이 들들 떨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다 했다. 요렇게 이제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확인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레이어 1을 우리가 복사를 한 거죠. 요 눈을 갖다가 클릭을 하면은 요게 이전이고 요게 이후다. 이전 이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또 깜빡한 게 하나 있네요. 이 거울 속에 비친 거는 아직 빼빼 마른 헬스장 한 번도 안 온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픽셀 유동화로 들어가서 이 거울 속도 거울 속의 모습도 조금 이 앞에 있는 실제 모양과 비슷하게 분위기가 비슷하게는 맞춰줘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어색하지 않으니까 지금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뭐 이 영상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울 속에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줬어요. 다 해가지고 딱 보니까는 이제 사람은 아주 아주 멋진데 아니 이거 포토샵 혹은 이거 사진을 매 눈으로 보는 사람이 보면은 이 뒤에 이 헬스 기구는 이 시공간의 4차원으로 빠져가지고 막 휘어져서 있죠. 이 거울도 막 휘어져 있고 이렇게 이 배경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휘어진 경우 이런 것들을 사진에서 그대로 노출을 하면은 누구나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 포토샵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은 새끼 포토샵 이것이 배경 다 찌그러뜨려 놨네 막 이러면서 욕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먹으면은 아주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경을 다시 살려와야지 돼요. 어디서 살려오냐 이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복제해 놓은 이 오리지널 배경이 있죠. 이 배경에서 떼오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떼오느냐 간단하게 여기 이 인물을 마스킹을 해가지고 배경을 빼버리고 배경에 있는 마스킹이 배경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선택이 있어요. 개체 선택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선택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사진의 이 개체 이 주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딱 선택을 해줍니다. 아주 편하죠. 이게 아니라 옛날 포토샵 같은 경우에 아주 일일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주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편해졌다. 아주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따준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어 마스크라고 있죠.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면은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요런 모양이 생기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얀색은 이 우리 레이어 1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까만색 부분은 레이어 1에 있는 거를 보여주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이 배경을 지워 보면은 요렇게 따진 그림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배경이랑 합쳐져 가지고 요게 이제 완벽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따졌냐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대충 따졌죠. 대충 따졌지만은 이 배경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둘이는 아주 비슷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이 배경 뒤에 이 기구들이 찌글찌글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이 거울선 라인이 찌글찌글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출 수가 있다. 아주 이 리얼리티한 그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마스킹도 조금만 더 마스킹 더블 클릭을 해갖고 마스킹을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해주면 훨씬 더 고품질이 되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해줄 건 또 뭐냐 이러면은 버닝하고 다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체 내부의 디테일을 만져줘요. 조금 더 이 인체 내부의 근육이 갈라지고 뭐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다칭과 이 버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만져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경도는 0이고 크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적당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그냥 이 위에다가 칠해버리면은 수정하거나 관리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해가지고 레이어 2번을 만들어줘서 레이어 2번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색상은 이 검정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불투명도를 한 10% 정도로 맞춰 주시면 돼요. 10% 정도 맞춰 주시면은 아주 적당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브러쉬를 조금 적당하게 크게 한 다음에 복근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더 강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검정으로 칠하기 때문에 뭔가 이 이질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블렌딩 모드를 바꿔줍니다. 레이어 2의 블렌딩 모드를 광도로 해주면은 훨씬 더 리얼리티한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이 근육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내부의 디테일을 더욱더 만져주면은 훨씬 근육맥 같은 그런 느낌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전체적인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작업을 쭉 다 해주면은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한다 방법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컨트롤 S, 커맨드 S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W, 커맨드 W를 눌러서 닫아주고 Q를 눌러가지고 꺼주시면 됩니다. 요게 방금 작업했던 거죠. 요게 이제 방금 여기에서 요렇게 금방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퀄리티 차이가 좀 나죠. 근육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퀄리티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을 얼마나 더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작업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도 이 픽셀 유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진 보정의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찍은 거하고 보면은 실제보다 사진이 한 3분의 1 정도 부족해 보인다. 아무리 근육이 빵빵한 사람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저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욱더 어마무시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픽셀 유동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픽셀 유동화의 이제 마스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